최근 토트넘 선수의 인터뷰가 영국 축구계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화제의 주인공은 히샬리송입니다. 그는 지난 브라이턴 경기에서 원톱으로 출전했으나 기대 이하의 활약을 보여 이른 시간 교체되었고 남은 시간 손흥민이 톱으로 나서며 그를 대신했습니다. 그런데 토트넘이 짧은 시간 내에 연속으로 득점하며 공격이 살아나자 축구 전문가들은 손흥민을 처음부터 톱으로 출전시켜야 했다고 토트넘 감독의 전술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브라이턴전 히샬리송은 여러 차례 오프사이드에 걸려 2번의 득점이 취소되는 등 부진했으나 손흥민이 최전방으로 나서 공격을 주도하자 단 한 번도 오프사이드에 걸리지 않은 것과 뚜렷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이처럼 손흥민과 히샬리송 두 사람의 스트라이커로서의 역량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자 히샬리송은 결국 이번 패배는 주장 손흥민의 잘못도 있다는 식으로 말해 영국 축구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전 세계 축구 팬들을 깜짝 놀라게 한 히샬리송의 한마디. 타임인 스포츠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프리미어리그 19라운드 토트넘은 브라이턴 원정 경기를 치렀습니다. 이번 경기 토트넘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 이유는 다양했으나 특히 공격진의 부진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번 경기 토트넘 선수들의 평점을 살펴보면 눈에 띄는 몇 가지 사실들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하는 사실은 손흥민을 제외한 토트넘의 모든 공격수들이 낮은 평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브라이턴의 허술한 수비로 인해 토트넘이 경기 중 여러 차례 좋은 기회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며 계속 오프사이드에 걸리거나 무리한 슈팅을 시도하는 등 지켜보는 팬들을 탄식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주목할 만한 점은 팀의 패배에도 불구하고 손흥민과 함께 왼쪽 공간에서 활약한 선수들 모두 7점 이상의 준수한 평점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중앙과 오른쪽 공간에서 뛰었던 선수들 중 페드로 포로를 제외하고 모두 낮은 평점을 받았다는 사실 역시 눈에 띄는데요. 이에 대해 영국의 축구 전문가 크리스 서튼은 다음과 같은 분석을 제시했습니다. 손흥민과 왼쪽 공간에서 활약한 선수들이 높은 평점을 받은 것은 그들의 조직적이고 효율적인 플레이를 반영한다. 이는 왼쪽에서 손흥민을 중심으로 한 팀워크가 뛰어났음을 보여준다. 반대로 중앙과 오른쪽 공간에서 뛴 선수들의 낮은 평점은 부분적인 공격 전술의 불균형과 개별적인 부진을 나타낸다. 그 주된 원인은 토트넘 공격진들이 독단적인 공격 방식을 취했기 때문인데 공격진 중 오직 손흥민만이 팀플레이에 집중했으며 그 결과 왼쪽과 오른쪽 선수들의 평점 차이에서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브라이턴전 당시 브레넌 존슨은 아주 좋은 결정적인 기회가 찾아온 순간 손흥민과 히샬리송 둘 중 누구에게 패스하던 득점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존슨은 본인이 직접 슈팅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이로 인해 허무하게 공격 기회가 무산되자 불만을 표출하는 손흥민과 히샬리송의 모습도 포착되기도 했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경기 중 토트넘은 공격수들의 탐욕이 단 한 번만 발생했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인데요. 후반전 교체 출전한 브리아닐은 우도기의 드리블 돌파에 이은 패스를 어이없는 중거리 슛으로 무산시켰습니다. 그는 경기 내내 턴오버를 기록하며 팬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는데 특히 이 장면은 브리아닐이 프리미어리그 수준의 선수가 아니라는 말까지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손흥민 역시 경기 중 드물게 크게 화를 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우도기의 패스 당시 손흥민이 있는 공간에 수비가 밀집된 반면 브리아닐 쪽에는 수비수가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알고 있었던 손흥민은 일부러 우도기의 패스를 흘려 힐에게 보냅니다. 이후 상황, 손흥민이 자신의 전매특허인 가마차기를 시도할 수 있는 위치에 서 있지만 힐은 바로 앞에 수비수를 놔두고도 무리한 슈팅을 시도합니다. 힘이 지나치게 들어간 슈팅은 높이 뜨고 말았고 손흥민은 결국 답답함을 표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장면 역시 마찬가지로 브라이턴 수비진이 손흥민이 있는 공간을 집중 방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왼쪽에 수비가 밀집된 반면 오른쪽 공간은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상황인데요. 그 순간 페드로 포로가 클로셉스키에게 패스를 달라고 요청하며 박스 안으로 치고 들어갑니다. 하지만 클로셉스키는 직접 슈팅을 시도하며 이 좋은 기회를 놓쳤습니다. 만약 포로에게 패스했다면 훨씬 더 유리한 공격 상황을 만들었을 텐데요. 반면 손흥민만큼은 다른 선수들과 확연히 달랐습니다. 그는 브라이턴의 패스를 가로챈 후 히샬리송에게 완벽한 패스를 전달하는가 하면 박스 안에서 결정적인 득점 기회를 맞이한 순간에도 수비수와 키퍼를 뚫고 자신이 직접 슈팅하는 것 대신 노마크 상태에 있던 벨리스에게 패스하는 이타적이고 확실한 플레이를 선보였습니다. 이처럼 손흥민은 주장으로서 리더십을 발휘하며 개인 커리어보다 팀의 승리를 우선시하는 태도를 보였기에 영국의 축구 전문가 크리스 서튼은 오직 손흥민만이 팀플레이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한 것이었죠. 한편 경기가 끝난 후 가장 주목받는 사람은 손흥민과 히샬리송이었습니다. 손흥민이 스트라이커로 뛴 지 얼마 되지 않아 연속으로 2골이 터져나왔기 때문인데요. 이에 히샬리송은 영국 매체와 인터뷰를 통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손흥민이 톱으로 뛰며 생긴 변화를 보고 많은 것을 느꼈다. 확실히 손흥민의 영향력은 정말 대단하고 나도 그를 본받고 싶다. 이는 나뿐만 아니라 토트넘 선수들 전부 마찬가지다. 우리는 훈련 중 손흥민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고 있는데 특히 슈팅 기술에 관해 손흥민에게 많은 지도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이번 경기 그러한 가르침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낳았다. 다들 슈팅에 자신감이 생기면서 무리하게 슈팅을 시도하게 된 경향이 있다. 훈련과 실전은 분명 다른데 다들 훈련 때처럼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라는 경기 소감을 밝혔습니다. 실제로 히샬리송의 말처럼 토트넘 선수들은 손흥민의 특기인 가마차기를 경기 중 자주 시도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특히 페드로 포로와 클루셉스키가 경기 중 자주 손흥민을 따라하곤 했는데요. 하지만 이들과 손흥민의 차이는 너무나 컸습니다. 손흥민의 가마차기는 아무 때나 무리하게 시도하는 것이 아닌 정확한 상황 판단 능력을 요구합니다. 짧은 시간에 순간적으로 슈팅 궤적과 수비수들의 위치를 계산해서 차는 것이죠. 또한 손흥민의 기술은 상당히 숙련된 경험과 뛰어난 감각에서 비롯되는 만큼 경기 중 아무렇게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기술이 아닌데요. 이와 관련해 프리미어리그 역대 최다 득점자 앨런 시어러는 자신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사람들이 손흥민의 가마차기에 감탄하는 것은 그의 뛰어난 기술 때문만이 아니다. 사실 축구 전문가들은 손흥민의 기술보다 더욱 주목하는 것이 있다. 바로 공격수와 수비수 간의 심리전인데 손흥민은 특히 심리전이 매우 뛰어난 선수다. 손흥민존이라 불리는 그가 자주 슈팅을 시도하는 공간은 많은 공격수들이 선호하는 위치다. 이 공간은 골대와 마주보는 각도가 넓어지고 수비수들의 수비 범위가 겹치는 특징이 있다. 손흥민은 수비수들 중 누가 그를 마크할지 고민하는 순간에 빈틈을 이용해 슈팅을 시도한다. 그러다 보면 수비수들은 무조건적으로 손흥민에게 따라붙게 되는데 이때 손흥민은 자신에게 오는 압박을 역이용하여 공간을 창출하는 지능적인 플레이도 함께 선보인다. 손흥민의 놀라운 득점 능력은 단지 정확한 기술만이 아니라 이러한 지능적인 플레이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이다. 라며 손흥민의 교묘한 심리전과 극한으로 단련된 슈팅 기술이 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맨시티나 리버풀 같은 팀조차 손흥민의 공격 패턴을 알면서도 매번 당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손흥민의 뛰어난 슈팅 기술은 분데스리가 시절부터 하루에 오른발 500번, 왼발 500번, 총 1000번에 달하는 슈팅 연습을 통해서 만들어진 노력의 결과입니다. 손흥민 선수 본인이 말하길 어린 시절에는 주발인 오른발로 주로 차다가 양발 능력을 길러내기 위해 의식적으로 왼발을 많이 연습하다 보니 왼발이 더 슈팅하기 편해진 상태라고 하죠. 프리미어리그에서도 뛰어난 킥 능력으로 손꼽히는 선수 크리스티안 에릭센은 토트넘 시절을 회상하며 훈련 때마다 우리는 그가 양발 슈팅 훈련을 하는 것을 보고 감탄하곤 했다. 손흥민에게는 0.5야드 정도의 작은 공간만 있어도 된다. 그러면 그는 어떤 발로든 정확하고 강력하게 공을 찰 수 있는 선수다. 여태까지 봤던 선수 중 가장 슈팅이 뛰어난 선수를 고르라면 난 손흥민을 고르겠다. 라고 평가할 정도였습니다. 한편 토트넘 팬들은 SNS에서 팀의 부진한 슈팅 능력을 지적하며 손흥민의 실력에 감탄했습니다. 그들은 토트넘 선수들의 슈팅을 볼 때마다 손흥민의 실력에 놀라게 된다. 손흥민이 윙어로 뛸 때는 득점할 선수가 없고 스트라이커로 뛸 때는 패스할 선수가 없어 보인다며 그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런 식이면 1월 이적 시장에서 손흥민을 붙잡기 어려울 것 같다며 그의 이적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이상 타임인 스포츠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